송원재TV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깊은 탄식, 격분, 나라 미래에 대한 걱정, 국민에 대한 호소 모두가 포함된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핵심은 지금 나라가 너무나 어렵다. 거의 망가지다시피 했다. 이렇게는 다음 세대, 젊은 세대에게 이렇게는 나라를 물려줄 수가 없다. 모든 게 젊은 세대, 지금 청년 세대를 착취하는 행위다. 가장 먼저 국가 빚이 1000조를 넘었다. 정부가 수립된 후에 70년 동안 600조였는데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400조가 늘었다. 마약, 청소년 사이에 마약이 유포되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마약에 대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려고 했다. 노조에서 자녀의 취업을 기득권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청년들이 취업할 데가 없다. 좋은 자리는.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되는 문재인은 무슨 다큐를 찍는다면서 그 다큐에서 자신이 지난 5년 동안 이룬 성취가 한순간에 무너져서 가슴이 아프다라고 했습니다. 이 문재인이 이런 판단력으로 대통령을 지낸 것입니다. 그 다음 이재명과 송영길 서로 네가 가라 하와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지금 송영길이 빨리 들어와서 다 덮어쓰고 가줬으면 좋겠는데, 감옥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자신의 사법 리스크 이 부담만이라도 좀 들겠는데, 지금 자신만 해도 죽을 지경인데 송영길은 안 들어옵니다. 지금 뭐 이번 주말에 기자회견을 하겠다. 나는 아는 게 없다. 모른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지금 박홍근희를 시켜서 송영길 계속 들어와라 라고 하고 있는데 세게 말도 못합니다. 송영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소위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냐. 네가 가라. 이재명 들어. 너 사법 리스크 너는 당당하냐. 왜 나는 잘 모르는데 나한테 덮어 쓰라고 하느냐. 지금 이런 식, 이걸 국민들 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가. 먼저 오늘 점심 식사를 하고 난 뒤에 강변을 산책을 했습니다. 연두빛이 든 이 나무들의 색이 정말 하루하루가 다르게 짙어지는 청록색으로 바뀌어가는 모습들, 또 강물의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신기하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자연의 변화, 봄비가 최근 들어서 봄비가 여러 번 내렸기 때문에 빨리 이렇게 색이 변한다, 또 짙어진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 자연의 변화를 매일매일 지켜보는 것,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이고 행복한 것인지, 똑같이 사람의 변화를 지켜보는 것, 뭐 자녀들을 비롯해서 부모님, 이제 하루하루 달라지는 그 모습들을 지켜보는 것이 굉장히 이 삶의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는, 또 10년이 지나고 나면 10년 전에는 왜 그것을 보지 못했을까 하는 부분이 또 생겨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제 눈에 보이는 것들, 제가 볼 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서 참 좋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격분을 한 겁니다. 나라를 거의 망쳐 놓았다. 이 모든 비전, 젊은 세대, 미래 세대가 지게 된다. 정부 수립한 이후에 70년 동안 600조였던 국가 채무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400조가 늘었다. 1000조를 넘어섰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재명의 민주당은 계속해서 포퓰리즘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돈 나눠주자고 난립니다. 전 국민에게 1000만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자고 1000만원씩 나눠주자 이 소리입니다. 이렇게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빚을 나중에 누가 갚아야 합니까? 우리나라 지금 청년들이 다 갚아야 하는 몫입니다. 선거에서 어렵더라도 현금 살포, 포퓰리즘 반드시 거부하고 막아야 합니다. 선거에서 질 수는 없지만 포퓰리즘으로 이길 수는 없다라는 부분, 재정 건전성 강화를 하는 이 법안을 빨리 국회에서 통과시켜 달라라는 요구도 했습니다.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해서는 되겠느냐. 고용 세습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 잘못된 관행, 많은 국민들이 답답해하고 저걸 어쩌나, 원전을 폐쇄해서는 어쩌나,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부분, 알고 싶어하는 부분을 대통령이 오늘 조목조목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건 이렇게 어려워져 있다.
어떻게 고쳐나가겠다. 이 대기업 노조의 고용 세습, 이 남의 자리를 박탈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하게 경고를 했고 기아입니다. 기아에서 오늘 당장 노조에 요청을 했습니다. 고용 세습만은 이제는 없애자. 또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정밀한 여론조사를 통해서 청년층들의 여론을 듣고 국민들의 여론을 듣고 이 대응책을 마련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지금 여론조사의 내용이나 과정 모두 좀 과학적이고 객관화해서 투명해져야 한다. 지금 뭐 여론조사, 믿을 수 없는 여론조사, 밑도 끝도 없는 것. 가장 중요한 게 표본 모집입니다. 표본 설정입니다. 이건 뭐 민주당 지지층만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도 짚었습니다.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 여론조사 정말 밑바탕 데이터가 되는 것이죠. 이거 좀 과학적으로 이제는 해 나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마약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 전형적인 마약 부분은 청년들의 싹을 자르는 것이다. 어떻게 해서 이 마약에 대한 수사를 막을 수가 있느냐. 간첩의 수사를 막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정부 탓 이야기를 하는데 구조적으로 망쳐놓은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구조적으로 나라를 망쳐놓은 겁니다. 이걸 회복하는 데는 5년 아니라 10년이 걸릴 것입니다.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야 합니다. 전세 사기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다. 이걸 바로잡아 가는데 얼마만큼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 그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이 짚은 겁니다. 이런 상황인데 문재인은 뭐 잊혀지고 싶다라고 하는 문재인이 문재인입니다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어서 곧 개봉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 영화 제작을 맡은 김성우 프로듀서가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영화 내용을 좀 소개를 했습니다. 기가 찹니다. 참 이 헛소리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게 참담합니다. 문재인이 인터뷰입니다. 5년 동안 이룬 성취, 자신의 이룬 성취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과거로 되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허망한 생각이 든다라고 했습니다. 이럴 때 상태가 좀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이 지금 상태가 이런 상태입니다. 자신이 5년 동안 이룬 성취가 뭔지 뭐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국가 빚 늘리고 간첩 마약 수사 못하게 막고 원전 폐쇄하고 그걸 지금 바로잡고 있는데 그게 성취라고 합니다. 자신은. 그게 무너지고 있어서 허망하다라고 합니다. 뭐 이쯤 되면 이건 상태가 안 좋은 겁니다. 이런 판단력으로 국정을 대통령직을 수행한 겁니다.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 수사, 송영길의 돈봉투 수사만으로도 검찰도 벅찹니다. 이 문재인의 적폐 수사 조용히 좀 있도록 잊혀지고 싶다라고 하는데 감옥에 가서 조용히 좀 잊혀지도록 해주는 게 맞다 이런 생각입니다. 뭐 자신을 끊임없이 현실 정치에 소환하게 되면 다시 부메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 정치 자기가 뭐 기르던 개를 가져가라고 난리를 치고 민주당에서 문재인을 계속 소환을 하지 무슨 뭐 국민의힘에서 문재인을 소환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문재인 소환할 일은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김정숙이 또 말을 보탭니다. 그렇게 밤잠을 설쳐가며 국정 운영을 했던 게 어느 순간 바닥을 치는 게 보이니까 본인이 너무 허무하고 이렇게 가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날도 있는 것 같다. 어떤 날은 말 걸기도 조금 어려운 날도 있다. 사람으로서 참 안 됐다 그런 생각이 가끔 든다. 참 부창부수입니다. 뭐 이 김정숙의 말에 대해서는 다큐를 왜 찍습니까? 지금 문재인이 다큐 찍을 때입니까? 문재인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할 기초적인 자질 자체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억지로 선전선동을 통해서 문재인을 대통령을 만들어 놓으니까 5년 동안 나라를 이렇게 망쳐 놓는 겁니다.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해 보려고 발부둥을 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송영길 국민들 앞에서 이제 막장 드라마입니다. 이제 서로 송영길 저게 들어와서 이재명 생각은 빨리 좀 덮어쓰고 자신의 책임이다라고 하고 그래서 이걸 빨리 좀 수습을 해줘야 되는데 송영길은 내가 왜 들어가냐? 너는
그렇게 책임지는 자세를 보인 적이 있느냐. 참 이재명과 송영길 3년 동안 보여줬던 그 끈끈한 친구 사이가 깨지고 있습니다. 송영길이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올수록 이재명은 죽을 맛일 겁니다. 참 송영길을 공격할 수도 없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누가 돈을 받았느냐. 오늘도 현역 국회의원 민주당에 20명의 명단이 저한테도 보내왔습니다. 지금 참 웃지 못할 코미디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명단에 자기 이름이 오르면 그 사람이 오히려 송영길을 탈당시켜라, 송영길 뭐 빨리 들어와라, 이런 주장을 합니다. 자기는 돈 봉투 안 받았다라는 걸 지금 드러내기 위해서. 이재명의 최측근이죠, 정승호는 또 한 방송 인터뷰에서 300만 원 뿌린 것은 뭐 차비고 밥값이었다, 그런 수준이다. 300만 원 전당대회에서 돈 잔치한 것, 돈 선거한 게 자기한테는 차비고 밥값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기들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별 문제가 되느냐. 지금 민주당 일부가 그겁니다. 300만 원씩 다 돌렸는데 뭐 생활화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돈 선거가, 돈 잔치가 무슨 문제인데 지금 이런 식입니다. 국민들 억장이 무너지게 하는 이런 소리. 이재명 아마 죽을 맛일 겁니다. 지금 자신 앞에 길도 첩첩산중인데 송영길마저 저렇게 뻗대니까 지금 뭐 이재명의 민주당은 여러 가지 다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이나 가짜 뉴스를 이용해서 뭐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격으로 이 위기를 벗어나 보려고 하는데, 지금 국민들의 관심은 돈 봉투, 이 돈 봉투에 전부 집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 봉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다른 이슈로 넘어가기는 힘들 것이다. 그런데 송영길은 들어오지 않는다. 오래 걸릴 것이다. 검찰의 수사 결과 어떤 게 더 터져 나올지. 민주당 169명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정승호 얘기가 그겁니다. 뭐 밥값 좀 준 거고 기름값 좀 준 건데 뭐 그걸 갖고 그래. 국민의힘은 돈 선거를 하지 않습니다. 돈 선거 드러난 것이 없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민주당은 아직도 돈 잔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돈 때문에 흥했고 돈 때문에 망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